지난해 1월 25일 중국 우한에서 토론토에 입국한 50대 남성이 캐나다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에서는 75만 3,011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1만 9,238명의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캐나다인의 가정, 일터, 여가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해 3월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하자 보건당국은 당시만 해도 어색한 단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취소할 것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적 모임이나 대규모 파티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확산 사례가 자주 확인되면서 국내의 주 당국은 모임 인원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비시주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연말연시에는 대면으로 모임을 갖는 대신 화상 채팅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모임을 하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도 악수나 포옹 대신 팔꿈치를 마주치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대규모 행사 및 스포츠 콘서트 관람 등도 변화했습니다.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방역수칙 하에 열렸고 프로스포츠 경기는 한동안 취소됐다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으며 콘서트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최악 수준의 경제 위기. 1년 사이에 2번의 대규모 락다운이 진행되면서 캐나다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5.7%였던 실업률은 3월에 7.9%로 상승하더니 경제 봉쇄가 한창이던 5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3.7%를 찍으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11월에는 실업률이 8.6%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이고 2차 확산으로 인한 락다운이 시작됐던 12월 다시 상승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길이 막히면서 관광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요식업계와 문화계를 비롯한 여러 영세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도 계속되면서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국내 영세기업의 약 20%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방주정부가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확산. 코로나19의 본격적 확산 이후 대부분의 국내 주 당국은 비필수 업종 근로자는 출근을 삼갈 것을 당부했고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더라도 업무 생산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능률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가 나오자 일부 기업들은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 수업 역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수업은 지난 3월 이후 1년 가까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중고교는 지난 9월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긴 했지만 확산세가 거센 일부 지역과 집단 감염이 일어난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줌을 비롯한 화상 미팅 프로그램과 학생의 시선까지 추적하는 온라인 시험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보편화됐습니다. 집콕 생활로 인한 일상 변화, 건강 문제도 심각. 비필수 여행과 모임 자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구독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고 집에서 요리나 제빵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콕 생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외출이 줄어들고 직장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가족끼리 집에서 장시간 머물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남과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체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였던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가 팬데믹 시작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캐나다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과도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빚었던 마스크, 이제는 의무화. 팬데믹 초창기만 해도 캐나다에서 마스크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는데 전국 곳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찍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한 아시아계 시민들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연방보건당국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오히려 얼굴을 만질 위험이 커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면서 캐나다 보건당국도 입장을 바꿨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기에 이렇습니다.